보세요. 이쪽에 보시면 이 집입니다. 그죠? 다 허름해 보이죠? 근데 여기 해장국을 팔고 있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언제 허물어져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 폐가죠?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에, 그것도 홍대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매력적인 근린시설이 경매로 나와 해당 물건에 대해 수익성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물건에 대한 간략한 스펙사항 전달드려 볼게요. 해당 물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해 있는 근린시설입니다. 즉, 토지의 온전한 가치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죠. 토지 면적은 29평이며 건물 면적은 17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하며 감정가 6억 4,3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신권 물건이죠. 현재 경매 물건 면적은 15.8평으로 단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제시외 건물, 창고 및 주방 일부는 각 한 평 남짓되어 구성되어 있죠. 해당 건물 사용 승인일이 1965년도에 건축되어 지금으로부터 약 56년 된 극강의 노후 건물입니다. 건물의 감정가 또한 350만원으로 측정되어 건물값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온전히 토지만 감정한 가격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건물 등기 및 토지 등기부 전부 2017년 08월에 설정된 최초 권리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낙찰자가 별도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럼 경매 물건 부동산에 살고 있는 임차인도 권리 분석을 해야겠죠. 임차인 현황을 보니 별도 전입한 임차인이 없어 대항력이 없는 물건으로 권리사항은 깨끗한 물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경매 물건의 간략한 스펙사항을 전달드렸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현황상 이미지를 보면 딱 봐도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폐가의 이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있으며 음식점 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전혀 보여지지 않죠. 이런 다 쓰러져가는 폐가를 뭐하러 낙찰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부동산을 보지 마시고 해당 부동산의 잠재적인 가치를 찾는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자, 해당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29평의 토지가 평당 2천만원대의 경매에 나왔다는 거죠. 주변 시세, 밸류맵으로 확인해 보면 단독 다가구 기준 19년도에 3,200만원대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 외 21년도에는 평당 4,700만원대에 거래된 이력도 있죠.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는 평당 약 2천만원 정도 저렴한 시세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경매를 시작부터 이기고 들어가는 안전마진으로 인해 보다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희석되지 않는 입지성입니다. 홍대 입구역에서부터 반경 300m 안에 경매 물건이 위치해 있으며 도보로는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의 부동산입니다. 그 외 주변 토지의 신분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주변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인 비례하여 해당 부동산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간략하게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정의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저층 위주의 건축이 가능하게 허가한 지역을 말하게 됩니다. 통상 용적률이 100% 이상 그리고 200% 이하인 지역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 그럼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간층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한 지역입니다. 1종 대비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로 적용되며 더욱 수익성이 높은 건물이 건축 가능하죠.
자, 그럼 해당 경매 물건이 위치한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층수 제한이 없고 고층 위주의 건축이 가능한 개발지역입니다. 따라서 용적률 200% 이상 300% 이하이며 보통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등이 많이 지어지는 지역이죠. 1종 및 2종보다 수익성이 가장 높아 선호도도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역세권 500m 반경 용적률 상향선 700%까지 높이는 개발 호재성도 있어서 향후 미래 가치가 더욱 높은 경매 물건이죠. 더 이상 추가 설명이 필요 없겠죠. 지금 바로 현장에 제가 직접 나가서 해당 물건의 입지성과 물건의 컨디션 등을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물건지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홍대역에서 걸어와 보니까 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해당 물건지를 들어오면서 해당 주택가 밀집 지역이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다 보니까 상업시설이나 아이템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집 걸러서 한 집이 다 신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건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선 들어오는 초입 영상 간단하게 한번 보고 오시죠. 현장에 와서 보니까 해당 물건이 더욱 허름하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완전 폐가예요, 폐가. 한번 일로 와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뒤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쪽에 보시면 이 집입니다. 그죠? 다 허름해 보이죠? 근데 여기 해장국을 팔고 있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언제 허물어져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 폐가죠? 해당 건물도 현재 사업 수익화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물건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외관상 컨디션이 좋지 않아 다른 일반 투자자분들이 외관상 컨디션만 보고 해당 물건을 저평가하거나 입찰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죠. 저는 이런 부동산을 와서 보게 되면 오히려 더욱 노후되었으면 좋겠다, 더욱 별로였으면 좋겠다, 더욱 가치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부동산의 외적인 요소만 판단하지 마시고 내적인 잠재적인 가치를 보고 부동산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채무자분도 잠깐 만났는데요. 여기 보면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 있죠. 유치권 하고 있으니까. 유치권은 상관없어요. 이제 오늘 그냥 재판 다 끝나고 나서 얘들이 이제 자기들 의미대로 걸어놓은 것 같아요. 이 해당 건물과 저 뒤쪽 건물이 같은 주인이에요. 앞에 건물부터 우선 리모델링을 하고 뒤에까지 같이 들어가려 했는데 여기서 공사 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감액 조정 신청 때문에 지금 현재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업자들도 유치권 소송 중이고 뒤에까지 이렇게 유치권이 걸리다 보니까 앞에 건물이 사용 수익화 못해 뒤에 부분도 경제적 재정이 좀 어려움에 닥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다 해결하고 앞으로 이제 두 개 합쳐서 신축할 거다. 앞으로 리모델링 할 거다. 이렇게 얘기는 주셨습니다. 근데 모르죠. 해당 입찰일에는 분명히 취하되기 전까지는 입찰을 꼭 들어가야 되는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깨알 팁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우선 주택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건축물 대장에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인 장부 두 개가 서로 다를 때는 어떤 장부를 기준으로 삼을까요? 자, 우선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이 두 개의 공적인 장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등기부 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각종 권리사항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건축물 대장은 용도, 면적, 구조 등을 전체적으로 기재해 놓았으며 해당 대장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건물의 물리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우선시하며 등기부등본, 소유권과 권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용도를 결정짓는 것은 건축물 대장이기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대로 용도 변경된 대로 해당 부동산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근린시설 때문에 취득세는 주택처럼 막 중과되지 않고 4.6%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경락대출 또한 감정가의 80%, 낙찰가의 70% 중 적은 쪽에서 대출이 실행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택수에 카운트되지 않아 별도 중과되는 항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근린시설 매입 시 가장 중요한 부분, 도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 부동산에 있어 진입하는 데에서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 허가를 받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건축 허가 가능한 도로는 4m 도로를 끼고 있어야 사실상 건축 허가가 좀 자유로워지죠. 4m 도로가 되지 않으면 대형 레미콘 차량이나 대형 덤프 트럭 같은 경우 진입을 하지 못해서 재건축이나 신축에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우선 해당 지자체의 문의 결과 해당 경매 주택 단독적으로 신축 및 재건축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감재 변경이나 현황상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해지죠. 요즘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가꿈주택이라고 해서 노후된 주택을 사업화시키는 리모델링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만약에 우리 주택을 지원하게 된다면 최대 50%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리모델링이나 개축, 마감재 변경들은 좀 더 저렴하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즉 해당 부동산을 리모델링 및 개축, 마감재 변경으로 인해 임대 수익 및 지가 상승,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부동산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해당 주택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시장님, 이거 어떤 아이템으로 하면 좋을까요? 배달 음식점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좀 뒤편에 상업시설 뒤편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배달 업종을 통해 수익화시키는 과정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커피숍이나 의류나 다양한 아이템을 접목시켜서 더욱 시너지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주택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며 이질적인 느낌을 추가해서 드라마틱한 공간을 연출할 그런 장소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신축이 아닌 구축시설로 최대한 남기면서 가성비 높은 상업시설로 탈바꿈되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노후주택을 변경 개조해서 상업시설로 변경한 곳은 더욱 운치 있고 실소비자들에게 높은 호평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노후주택의 리모델링으로 적합한 경우는 신축 시 용적률을 미달하거나 소액으로 진행할 때 내 외부를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화시키는 과정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통상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상업시설로 변경할 때는 운치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 혹은 이런 쉐어하우스 용도로도 많이들 사용하긴 합니다. 여기서 노후주택 리모델링 시 주의해야 될 점은 벽을 허물거나 혹은 대수선을 통해 뼈대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검사를 통해 크고 작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자, 내부를 간략하게 보면 좋겠지만 아까 채무자분을 만나서 내부 촬영은 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전체 리모델링을 통해 사업을 다시 한번 연결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경매정보지상 나와 있는 내부 도면의 경우 내실 3개와 화장실, 식당 및 주방이 있으며 제시외 건물, 창고와 서브 주방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외관상을 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여기 주변의 환경이 상업시설을 만족하는 시설을 다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 유동인구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어요. 연령층대는 좀 젊은 편에 속합니다. 외관상 보면 그냥 다 쓰러져가는 폐가이지만 해당 토지의 잠재적인 가치가 뛰어나며 다양한 출구 전략을 통해 수익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약간 미심적인 부분은 있어요. 해당 경매가 최초 진행할 때 21년 2월 달에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한두 달 사이 동안 변경 개시가 변경되며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문건 송달 내역을 제가 한번 보니까 채권자가 경매 집행 일정을 변경해달라 혹은 다시 개시해달라, 변경해달라, 개시해달라 계속 요청이 들어왔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즉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경매를 보류하며 해당 물건을 지속적으로 지키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보였던 물건이었죠. 그러니 이번 경매 기일도 충분히 변경될 사유는 있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신축 공사가 너무 시끄럽게 진행돼서 장소를 잠깐 이동했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 다양한 변수도 있지만 무조건 입찰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토지 시세 그냥 이기고 들어간 3억 원이 있죠. 주변 시세보다 월등하게 저렴하니까. 거기다가 노후주택을 마감재 변경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화 시킨다면 최소 6% 정도 되는 나만의 꼬마 빌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홍대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6억 원대의 나만의 토지의 온전한 가치를 쓰고 있는 꼬마 빌딩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홍대역 부근에 있는 근린세살, 폐교와 같은 근린생활 시설을 보면서 임장과 권리 분석과 수익화가 되는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무조건 이기는 경매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나 부동산 매입은 그들만의 리그다, 그들만의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애시당초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작은 소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상에 섰던 그 누구도 소액 경매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종잣돈 안에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을 보면서 부동산의 인사이트를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는 투자해서 위험해지는 것보다 투자를 하지 않아서 위험해지는 경우가 더욱 높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같이 더디지만 천천히 시작하시면서 무조건 이기는 경매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